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기기기의 네 번째 챕터. 자, 유도 전동기로 갑니다.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는 전자유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전동기다, 그 얘기죠. 자, 이 유도 전동기는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50%가 이 유도 전동기를 쓴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많이 쓰고 가전에서도 많이 쓰고 또 산업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유도 전동기란 얘기지. 바로 전동기의 또 90%가 다 유도 전동기다 할 정도로 이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사실 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가전,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에도 예를 들어 세탁기, 그쵸, 대표적이지. 세탁기, 모터 없이 어떻게 세탁을 합니까?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도 있죠. 에어컨에도 들어가죠. 에어컨 실외기에 돌려야 냉각이 되지. 그리고 선풍기에도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에도 들어가죠. 냉장고. 우리가 컴프레서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모터가 이 유도 전동기가 들어간다, 그 얘기지. 자, 이런 용도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 우리 전동기의 이제 회전 원리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이해를 잘 한번 해봅시다. 재밌게. 자, 우리가 여기 자석을 가지고요. 얘는 지금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럴 때 여기 도체 하나를 놓고 이 녀석을 한번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꼭 철같이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거여도 좋다, 그 얘기야. 철이어도 좋고, 또는 구리, 또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자석에 달라붙지 않죠. 구리 같은 거 붙여봤어요? 안 달라붙어. 그런데 이 녀석을 이렇게 샥 이동하면 이 녀석이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자석을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치? 이동을 시키면 우선 그런 이동 상태를 한번 봤는데요. 자, 이 도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동한 한 중간 정도 가져다 놓고 얘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 찰나를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자석이 지금 여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순간에는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걔가 옆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바로 관성이죠, 일종의. 이 녀석은 그 자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일이 이 안에는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 사라지는 양만큼 이쪽에서도 얘가 스스로 자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질. 이게 바로 우리가 전자유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기유도 이런 데서 있었지. 전기이론에 살펴봤고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네. 얘가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없어지는 양만큼 얘가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얘가 사라지는 양만큼 이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도 N극, S극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길게 늘려가지고 자, 한번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그쵸? 여기 자석의 방향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감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손가락을 감고 있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아, 바로 이 도체에 같은 효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지. 이 도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전자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거에 의해서 바로 이 녀석이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 S극이 요 N극을 따라서 같이 따라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아하, 자석이 이 도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유도에 의해서 바로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바로 얘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한 것은 거꾸로 얘는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실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이 당장 뭐 여기 어떤 방향이냐라고 하는 건 이 자체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또 그 전류에 의해서 다시 힘이 만들어지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또 적용되면서 이 녀석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더라, 힘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이것을 뭐 프랑스 과학자던가요, 아라고라는 사람이 이런 원판을 준비했어요. 여기에다가 축을 이렇게 달아놓고 마찬가지로 동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이렇게 말굽자석이라고 하나요? 말굽자석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얘를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켜봤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에다가 안 달라붙기 때문에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이 녀석을 이렇게 회전을 한번 시켜봤더니 얘가 같이 따라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 얘기예요. 응? 오, 그 원리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전자유도에 의해서인데, 자, 이 녀석을 위에서 우리가 바라봤다고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합시다. 그럴 때 지금 위에서 바라본 거죠. 이게 지금 회전축이 이 녀석이고, 여기에 지금 이 빨간색 N극 이 녀석을 위에서 지금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오호, 이 원판이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더라 그 얘기야.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 원판이 같이 이 녀석을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그런 건데도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바로 여기에 이런 전자유도 원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바로 자, 여기 약간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원래 있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을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도 전류가 이렇게 와전류라고 그러죠. 이렇게 맴도류 전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 녀석들이 합쳐져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다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에 의해서 바로 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지. F.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에 의해서 아무튼 이 녀석이 회전하게 되더라.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판이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이 어떤 방향이냐 이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대로 회전시키니까 얘가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이 원리가 바로 유도전동기의 기본적인 회전 원리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전기를 이용해서 이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회전 자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얘기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동기기에서도 살펴본 내용이긴 해요. 동기기에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은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도 어차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고정자에다가 3상 교류 전원을 흘려주게 되면 바로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원리죠. 바로 여기 이 고정자에다가 이렇게 권선을 감은 상태에서 여기서 A상 하나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C 이렇게 3상 전원을 이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리고 A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A 프라임 그래서요. 그렇지? 이 녀석과 또 B의 반대쪽에 있는 원래는 이렇게 감은 거지. 이렇게 감은 거죠. 이렇게. 그치? 여기서도 얘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감은 상태인 거죠. 여기서도 얘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감은 상태에서 그때 A상, B상, C상을 공급하고 여기에서 맞은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이게 사실상 Y결선이라고 그랬죠. Y결선.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3상 전원을 공급해주면 바로 이런 회전 자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자체로. 이 자체로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동기기에서는 바로 이 녀석에다가 이렇게 전자석을 갖다가 끼워 넣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전 토크를 주게 되면 이 녀석이 회전하게 되면서 얘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건 사실 동기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동기기는 이 내부에다가 지금 전자석을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회전 토크를 주어서 바로 이런 전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돌리게 되는 이런 이론이었죠. 그치? 그래서 이 회전 자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3상 전원, 그쵸? 뭐 A상, B상, C상 이렇게 120도 차를 두고 바로 3상 전원이 공급이 됐죠. 빨간색을 R, 얘를 S, 검은색을 T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바로 여기 자 여기 크로스가 되는 1번 상황, 그 다음 크로스가 되는 여기 2번 상황, 그 다음 여기 3번 상황, 그 다음에 4번 이 시점에서 각각 어떻게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여기 1번 시점에서 지금 RS는 그렇죠. 여기 전압이 플러스에 가 있죠. 이쪽 플러스.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R과 S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요. 이쪽 검은색 요 녀석의 전압은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쓰고요. 나머지 두 개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그리고 여기 2번 시점에서는 잘 보면 여기는 S만 플러스고요. 그쵸? 빨간색과 검은색은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S만 플러스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번 시점에서는 그치? 예. 그 다음에 3번 시점에서는 여기 빨간색만 마이너스고 S와 T는 플러스가 됐죠. 빨간색 요 녀석만 마이너스고요. 이 옆에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4번 시점에서는 여기 T만 플러스고요. 요 두 녀석은 마이너스지. 그치? T만 플러스가 되고 요 두 녀석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회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여기에는 지금 하나가 R이면 이쪽이 R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S면 저쪽이 S 프라임, 그 다음에 이쪽이 T면 여기가 T 프라임 이렇게 되면서 권선을 감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 여기 1번 시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시점에 R과 S 그 다음에 T상이 이렇게 있을 때 권선을 여기에서는 지금 T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데는 여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인 데는 이렇게 크로스로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의 이 반대쪽에는 얘 반대는 점이 찍히고요. 그치? 우리가 동기계에 살펴봤지? 요 반대쪽에서는 크로스 반대쪽에는 또 점이 이렇게 찍히면서 그치? 여기에서는 이 플러스인 곳에서는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이 방향으로 그치? 나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감아야 이쪽 전류가 들어가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크로스에서는 요 방향으로 우리가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반대죠.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서도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긴 우리가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이 방에서 여기에서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2번 시점에서도 보면 R, S, T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S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S만 플러스 이렇게 크로스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트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반대쪽 여기에는 크로스가 되고요. 요 반대쪽은 크로스가 되고 요 반대쪽은 도트가 되면서 우리가 권선을 감은 거죠. 지금 감았을 때 여기 들어가고 나오고 이랬을 때 그쵸?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이 방향으로 자개가 발생하고 도트에서는 왼쪽 방향이죠. 이 세 개는 이 방향으로 발생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자개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3번 시점에서도 봅시다. 3번 시점은 지금 R만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역시 R, S, T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 R, 이 녀석만 이제 도트로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크로스가 되고 그 반대쪽은 노트, 여기도 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크로스가 돼야지 반대편이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렇죠? 얘는 자개가 발생하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하면서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지. 4번 시점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권선을 감은 RST에서 얘는 T만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만 크로스가 되고 나머지는 도트로 점을 찍고요. 그 반대편 여기도 도트, 얘는 크로스, 얘도 크로스가 되겠지. 이런 상태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이런 자개가 생기면서 이런 큰 틀에서 이런 자개가 발생하는데 자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개가 이렇게 노란색을 기준으로 볼까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지금 그 얘기지. 응? 오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삼상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삼상 전원을 우리가 동시에 계속 공급하게 되면 이 녀석이 회전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 그랬었지. 그럴 때 지금 동기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지만 앞에서 본 대로 여기에다가 전자석을 이렇게 달아서 기동 토크를 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바로 동기전동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회전자계를 이용한, 그렇죠? 동기전동기의 회전 원리였다면 유도전동기도 사실은 똑같아요. 회전자계를 만들어내는 건 역시 동일한데 여기에서 동기기하고 다른 점은 얘는 전자석, 자석을 가지고 돌리지만 얘는 그냥 이렇게 원판, 회전판, 그쵸? 이 녀석을 그냥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이 회전자기에 의해서 이 녀석이 돌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그럼 뭐냐면 동기전동기는 이렇게 자석을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얘는 일정한 속도, 동기속도 뭐였습니까? NS는 P분의 120F로 일정하게 얘는 돌죠. 이 자계, 회전자계를 따라서 바로 이 자석이 그대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속에 있는 유도전동기는 이 회전자계의 속도보다 얘는 조금이라도 늦게 회전한다는 거예요. 얘는 전자석이 아니에요. 일반 금속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회전자계 역시 이 녀석도 동일해요. 바로 동기속도 P분의 120F로 동일하게 이 회전자계는 얘랑 동일하게 회전하지만 이 녀석은 바로 이 회전자는 이 회전자계보다 조금 늦게 얘가 회전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앞으로 슬리퍼, 뭔가 미끄러진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죠. 슬립이라고 하고 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n이라고 한다면 슬립, 이 회전자계와 회전자와의 그 속도의 차이, 그래서 ns-n 요 녀석을 ns로 나눠준 그 비율을 슬립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겠다 그 얘기지. 즉 동기전동기에서는 이 슬립이라는 게 없어요. 얘는 같은 속도로 계속 똑같이 회전해. 근데 얘는 이 회전자보다 이 회전자계보다 이 회전자, 얘를 고정자라고 합시다. 고정자보다 바로 이 회전자 요 녀석이 더 늦게 회전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렇다면 자, 회전 방향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이렇게 회전하다가 반대로 돌리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삼상, 세 선이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것을 두 개의 선을만 바꿔주면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요 녀석 B상과 C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B가 이쪽으로 간 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C가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얘랑 둘의 위치만 바꿔준 거죠.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바꿔야 돼. 그렇게 되면 바로 얘가 반대로 회전자계가 만들어지면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꿀 때는 세 개 중에서 어떤 두 개의 선만 방향을 바꿔서 연결해주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도전동기의 종류로 들어가 봅시다.